그래서 우리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지역의 이슈를 마카다 모아 정리하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가 마카다 알려줄게. 천연길 기자입니다. 아이고. 어떤 분을 성대모사한지는 뭐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 네. 정말 지난주부터 저희가 홍준표 시장 따라한 거 맞죠? 따라 해봤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제가 누군가 긴가민가했어요, 네, 사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1년을 맞아서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됐는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1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네. 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반대로 제가 두 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 네. 홍준표 시장 취임 1년 기억에 남는 정책 혹시 저요. 어떤 게 있나요? 저요. 너무 저 알 것 적극적인데요? 같아요. 저희가 마카다 뉴스에서도 한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구시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중교통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말이 저는요. 확실하게 제가 너무너무 얘기하세요. 빠르게 하고 네, 싶어가지고. 역시 무임 승차. 유연보다는 유원이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아유, 유민. 그럼요. 유원.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확실히 그렇죠. 유원 씨가 관심 많으네. 네, 제가 차차 알려드릴 텐데 네. 앞서 유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정책이 바로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 승차 제도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었는데요. 대구 지역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 교통카드를 활용하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나이를 낮춰서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웠고요. 현재 도시철도는 만 65세 이상이면 무임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한 살씩 높여 나가게 됩니다. 네. 때문에 이 75세와 65세 사이에 있는 어르신들은 좀 혜택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뭐 통합 무임 승차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할 이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네. 부분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인데 이 안도 굉장히 그 전국적인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홍준표 시장께서 이슈를 참 잘 선점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2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이 됐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추진을 했다가 반대 의견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역시 홍준표 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 대형마트 가는 분들이 이제는 일요일이면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은 편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뭐 자영업자분이나 또 상인분들은 왜 바꾸는 거지? 또 대형마트 이제 근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네.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관련한 법안이 만들어진 게 이 중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요구로 마련이 됐습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 휴업일 변경으로 결국은 휴일날 쉬지 못하게 되고 이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여전히 냈는데요. 결국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공감대를 좀 얻어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변경을 발표하면서 홍준표 시장이 직권 남용의 혐의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어쨌든 무혐의로 결론이 났긴 했지만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맞습니다. 이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무혐의가 나왔지만 실제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 변경
임명된 이후에 이 휴일날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 목소리도 좀 앞으로 남은 시정에서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가 민선 8기 출범 1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카다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를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SNS에서 홍준표 시장의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영상은 대부분 또 조회수가 높기도 한데 네. 지난 7일에 대구시 상격청사에서 만 19세에서 만 33세까지의 공무원 250여 명과 소통 공감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함께 홍준표 시장의 시원시원한 말이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카다 뉴스에서 준비했으니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0대 신규 공무원인데 월급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결혼하고 살기가 어렵겠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이게 많이 올라간 걸. 옛날에는 일반회사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됐어요.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삼성에도 반바지 입고 출근합니다. 반바지 입고 오든지 팬티만 입고 오든지 알아서 하세요. MZ 세대 공무원이 퇴사를 많이 하는데 해결 방법 해결할 필요 없어요. 하기 싫으면 하는 거지. 시판단인데 주 4일째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네, 주 4일째 도입 안 됩니까? 했더니 퇴사하세요. 정말 단칼에 거절하는 정말 홍준표 시장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는데 정말 이렇게 뭐 홍카콜라다 이런 부분이 시원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사실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불통의 아이콘이다 이런 말들도 늘 따라다니잖아요. 네, 콜라가 첫 잔을 마실 땐 상당히 시원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기도 합니다. 이 가장 최근에 좀 불통행정이다라고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 키어 문화축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행사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서로 뒤엉키며 충돌합니다. 대구 키어 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이 충돌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법하게 열린 축제를 방해하고 SNS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었고 절차도 무시한 행위였고 그리고 홍준표의 혐오 발언이 어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전반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대구 참여연대도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이 도로 점용 허가권을 이유로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불과 3시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관계자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고발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 청장이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고 주최 측은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교통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밀쳐 상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 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대구시는 지난 6월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던 중앙로의 도로 점용 문제를 두고 대구경찰과 논란에 빚었는데요. 이 갈등의 주된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가 집회 신고를 냈고 네. 이것이 집회가 정당하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이 경찰 쪽에서는 이 도로 정체와 안전을 우려해서 이 대구시에 버스 우회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구시가 버스 우회 요청을 할 수 없다. 이 불법 도로 점거를 가만둘 수 없다면서 이 공무원 500여 명이 이날 축제 당일날 나서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이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충돌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과 대구시가 서로
맞고소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양쪽이 지금 고발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이 고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양측의 갈등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서로 뭐 혐오 표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논란거리인데요. 이 퀴어 문화 축제의 이러한 논란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바라보면 이날 당일 동원됐던 나왔던 공무원들도 네. 이 인권이 과연 공무원들이 과연 동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갈등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 대구시의 행정이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 사실 홍준표 시장이 고발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 광장에 네. 길게 통제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아, 네. 네, 집회 시위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라고 했는데요. 여기 앞마당으로 보이는 곳이 지하에는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시청사 부지다라고 하면서 이 집회나 1인 시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시민단체에서는 이 집회를 막으려는 불통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대구시청 앞 광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제 대구시에서 이 공간을 막는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또 있는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사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직접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요. 네네. 일단 대구시는 경계부지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자제하도록 이 권고와 안내를 하는 것이지 이 집회와 1인 시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달 초면 이 재판 결과가 곧 나오게 될 텐데요. 어떤 결정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사실 인권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에 또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 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기구인 인권증진위원회가 각 광역지자체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대구시에서 전국 최초로 이걸 폐쇄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대구시에서 이런 결정이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에는 좀 소홀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네. 앞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구시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카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신청사 이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2020년 12월 중구 동인동에서 달서구 두류 정수장으로 대구 신청사 이적을 결정했지만 홍 시장 출범 이후로 어떻게 보면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홍 시장께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심청사는 짓는데 한 5,500억 정도 들 겁니다. 나는 빚내서 신청사는 안 짓습니다. 신청사 예정 부지에 그 옆에 유유부지가 있어요. 그 유유부지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신청사 짓자. 그러니까 팔지 말고 지어라 이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 유유지 절반 매각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사 내 임기 중에 짓기 어렵다. 나는 상격동에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다음 시장 때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다음에 또 내가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네, 홍준표 시장은 빚내서 신청사 이전은 절대 하지 않겠다. 못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지금 대구시 측에서는 신청사 부지를 팔기는 팔되 대안으로 프로농구단 전용 경기장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청사 예정 부지 지역 주민들인 달서구 주민들은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사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까지 꾸려져서 이 수기를 거쳐서 결정했는데 이 전체 부지를 일부 팔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지역민들에게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다른 지역민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상황인데 신청사 건립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말 다양한 갈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대구시를 향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마카다 뉴스에서 그 의견들을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실은 이제 대구가 보수 성향이 짙다면 굉장히 짙은데 이 대구가 뭐 보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많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고 의견 같은 것도 반영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독단적인 결단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근로자에 있어서의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거 휴일제를 갖다 밀어붙인 것 보더라도 그거는 100% 다 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요일날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 일요일날 휴일에 쉬어야 하는 어떤 그런 권리도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나가지 않게끔 대구가 일자리도 많이 있고 청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그런 면에서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거 크지 않습니다. 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지난주부터 2주간 홍준표 취임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나사못에 망치질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는 빠른데 다시 빼기도 어렵고 벽이 갈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